새벽 공기가 맑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커튼을 걷고 아직 잠들어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른 빛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어제의 마음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살아온 날들 속에는 놓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그저 바빴고 그 바쁨이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바쁠 때보다 잠시 멈춰 설 때 더 많은 걸 보게 된다는 것을요.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저 나무도 저처럼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으며 살아왔겠지요. 봄에는 연두빛으로 피어나고 여름에는 햇살 속에 서 있다가 가을에는 이별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다시 기다립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한때는 눈부시게 피어나고 어느 때는 다 져버리지만 그 끝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이 그저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둘러 씻고 서둘러 나가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은 늘 급했고 제 마음도 늘 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물을 끓이고 천천히 창문을 열고 천천히 거리를 바라봅니다.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목 귀퉁이에 핀 이름 모를 꽃, 빵집에서 풍기는 따뜻한 냄새, 출근길 사람들의 얼굴에 어린 각자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아침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다음 봄, 다음 해, 다음 기회.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다음이 항상 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이 소중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아침, 이 하루가요. 저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씁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오늘은 그냥 고요했다. 그런 문장들이 쌓이면서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거창한 사건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하루들의 연속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도요. 어제 저녁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대답은 달랐습니다. 지금.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 바로 이 순간. 너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지금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 아무것도 쫓지 않아도 되는 이 나이, 그저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이 순간이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행복이 어딘가 먼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이 벌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이루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숨이 차도 다리가 아파도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멈춰 섰을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행복은 이미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안부 전화, 따뜻한 밥 한 그릇,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며 삽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급한 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말하고 지금 안아주어야 합니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창밖의 하늘이 점점 밝아집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루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어릴 적 항상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 손은 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온기는 체온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손이 말해줬습니다. 반찬을 볶을 때, 제 옷을 개어줄 때 그 손끝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늘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말보다 등으로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 등을 보며 저는 자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얼마나 많은 책임과 무게가 있었는지를요. 세월이 흘러 저도 그 나이가 되어보니 그들의 침묵이 이해됩니다. 사랑이란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해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 물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저희에게는 자장가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깨어 계시구나. 오늘도 우리 집은 안전하구나.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도 새벽이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작은 움직임, 밥 짓는 냄새. 물론 환청이고 환각입니다. 하지만 그게 싫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위로하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못다 한 말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못다 한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고맙다는 말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늘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미안한 사람에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오래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신 후 급격히 노쇠하셨습니다. 말수는 더 줄었고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을 더 사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납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무엇이 미안하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함께 있을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더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미안하셨던 거겠지요. 부부란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하고 살다가 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제야 후회하는 것.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늘 잘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막상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아까워서 안아주는 것도 어색해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관계란 거창한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로 쌓인다는 것을요. 아침 인사, 저녁 안부, 손잡아주기, 함께 웃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랑이 되고 추억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요즘 아내와 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뭐 했어? 별로 안 했어. 나도. 그런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게 좋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랬을까요? 젊었을 때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과를 사오셨습니다. 말없이 부엌 식탁 위에 놓고 가셨지만 그게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말을 정성껏 기워주셨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넣으며 여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부모님이 남기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집과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은 삶의 태도였습니다. 묵묵히 살아가는 법, 참고 견디는 법, 그럼에도 웃는 법. 그런 것들을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부모님 사진을 꺼내봅니다. 젊은 시절 사진도 있고 나이 드신 사진도 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분들이 저를 키우셨구나.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구나.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삶의 방식을 제 아이들에게도 전하겠다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명이 아니라 모습으로요.
그것이 세대를 잇는 진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이 늘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빠르게 도망쳤고 저는 그 뒤를 허겁지겁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시간은 도망친 게 아니라 그저 저보다 조금 앞서 걸었을 뿐이었다는 것을요. 시간은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잃어버린 인연의 이유도 그때의 눈물도 이제는 다 의미가 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픈 날들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느리게 흘러도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25살 때 첫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차갑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각박했습니다. 실수하면 혼나고 늦으면 눈치 받고 잘해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지 억울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 행복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고 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다는 게 신기하고도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40살에는 승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책임과 업무가 쏟아졌습니다. 야근이 늘었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여유가 생길 거야. 하지만 그 여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 또 달렸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달려온 길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너무 빠르게만 달렸다는 것을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쉴 틈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속도를 늦추기로요. 더 이상 목표만 쫓지 않기로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살기로요. 60이 된 지금 저는 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가 제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이제 뭘 하며 살지?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정체성은 직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요즘 저는 오래 미뤄왔던 것들을 합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여유롭게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구나. 시간은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마음 편히 사는 게 더 행복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런 깨달음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책에도 나오지 않고 강의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을 살아내면서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아파하고 치유하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이가 좋습니다. 물론 몸은 예전만 못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프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너무 빠르게 달리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 하고 너무 완벽하려고 합니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 그리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저처럼 시간을 통해 배워야 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직접 겪어봐야만 아니까요. 그래서 그저 바라봅니다. 그들이 제 길을 찾길, 그들의 속도로 살아가길,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뒤돌아볼 때 후회보다는 감사가 많길 바랍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아낍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득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데려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줍니다. 지혜도 평온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여유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나이까지 살 수 있게 해준 것, 이만큼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요.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잘 지내냐? 그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로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때는 매일 보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목소리로만 이어지는 인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멀어지는 사람들과 조용히 작별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의 흔적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보지 않아도 그 시절의 웃음소리가 어느 저녁 문득 되살아날 때면 그게 바로 기억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같은 반이었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고 결혼도 비슷한 때 했습니다. 아이들 나이도 비슷해서 가끔 가족끼리 모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각자 바빴고 각자의 삶에 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면 다행이었고 어떤 해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나서 전화를 걸면 오, 오랜만이다 하며 반가워했지만 정작 만나자는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식어가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지고 중요했던 관계도 흐려지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잊혀지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 옛날 사진을 보다가 그 친구 얼굴을 발견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이때는 정말 젊었네. 이때는 머리도 많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추억에 잠깁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참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함께 가고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흔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한 동료는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하는 방법뿐 아니라 사람 대하는 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고 나중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과장이 되었을 때 퇴직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술자리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잘할 거야. 나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거고. 그 말이 힘이 되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그분과 연락합니다. 1년에 두세 번 만나서 밥을 먹고 소주를 마십니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 그분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둘 다 퇴직했고 둘 다 손주가 있고 둘 다 건강을 챙기며 삽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손사래를 치십니다. 무슨 소리야? 다 자네 실력이지.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다는 것을요. 반대로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가르친 후배 중에 저를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도와준 동료 중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연이란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요. 누가 더 많이 주고받았는지, 누가 더 도움이 되었는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만났다는 것, 함께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계십니다. 같은 아파트에 20년 넘게 사셨습니다. 저희보다 10년 먼저 입주하셨고, 저희가 이사 왔을 때 떡을 돌리며 인사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와 특별히 가까운 건 아닙니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택배가 잘못 왔을 때 전해드리고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계시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작년에 할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남았네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인연이란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떠나고 나면 그제야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내와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손만 잡아도 설레고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났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범해졌습니다. 설렘은 익숙함이 되었고 열정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에만 매달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아내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외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족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찍 퇴근하려고 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몰랐고 아이들과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와 마트에 가고 아이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집이 얼마나 따뜻한 공간인지 그런 것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내는 제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고 무슨 감정이든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동반자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요. 아내의 손을 잡으면 주름이 만져집니다. 예전에는 부드럽던 손이 이제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좋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의 증거니까요. 자식들과의 인연도 특별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깨서 울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고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식사하던 그 시절이요. 이제는 다 커서 독립했고 각자의 삶을 삽니다. 가끔 명절에나 모이는 정도입니다. 그게 섭섭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주 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바쁘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아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건 성장의 증거입니다. 제대로 키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섭섭함보다는 자랑스러움이 더 큽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컸구나.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구나. 손주들이 생기면서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를 보는 기쁨은 자식을 키우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책임감은 덜하면서도 사랑은 더 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에게 약하다고 하나 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부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다 보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순환을 느낍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주었고 이제 손주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요. 인연이란 이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됩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손주로 그렇게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손주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어라고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인연의 선물이니까요. 살면서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도, 잠깐 스친 사람도, 좋은 기억을 남긴 사람도, 나쁜 기억을 남긴 사람도. 그 모두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줬고 나쁜 사람들은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을 소중히 합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도 정성을 다하고 오래된 인연도 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언제 어떤 인연이 제 인생을 바꿀지 모르니까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엮이며 살아갑니다. 그 인연들이 모여서 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우리는 상처를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 새로운 살이 더 씹혀질 뿐입니다. 때로는 그 흉터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제가 살아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빛은 상처 난 틈으로 들어온다고.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상처가 없었다면 그 빛도 들어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상처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루만집니다. 그 자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 비로소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큰 상처는 사업 실패였습니다. 35살 때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생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왜 모험을 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성공할 거라고.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매출도 나오고 고객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쟁이 심해졌고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구멍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 같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제일 큰 위로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고 그저 버텼습니다. 그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실패가 뭔지, 책임이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요. 넘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실패가 오히려 잘된 일 같습니다. 만약 그때 성공했다면 저는 교만해졌을 겁니다. 세상을 우습게 봤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를 겪으면서 겸손해졌고 신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성장했으니까요. 상처는 남았지만 지혜도 함께 남았으니까요. 두 번째 상처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55살 때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제거해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일 깨어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의미 있게 살겠다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미루지 말고 지금 하겠다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플 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오직 건강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챙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쉽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상처는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절친했던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연락하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 부모님 부고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본 친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러게. 오랜만이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후회. 장례식이 끝나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좀 더 일찍 연락할 걸 그랬어. 그렇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일로 배웠습니다. 관계에서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숨기고 부인하면 골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치유됩니다. 저는 제 상처를 인정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일부이고 저를 만든 경험이니까요.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아팠어. 하지만 나았어. 너도 나을 거야. 그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아픔을 견뎌낸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쓰러졌다 일어선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처가 싫지 않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배웠으니까요. 힘들긴 했지만 성장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으니까요.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상처가 주는 선물입니다. 살다 보면 남보다 저 자신이 더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일을 왜 그렇게 흘려보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후회 속에서도 배움이 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미숙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괜찮다, 그때의 나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단다. 용서는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어제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20대 때 연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3년을 만났는데 제 잘못으로 헤어졌습니다. 제가 미숙했고 이기적이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헤어진 후 오랫동안 후회했습니다.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배려할 걸. 그때 제대로 사과할 걸. 그런 생각이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었고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나와는 안 맞았나 보다. 그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그게 후회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더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경험을 통해 배웠고 이후 관계에서는 더 잘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게 많습니다. 바빠서 함께 놀아주지 못한 것, 피곤해서 짜증낸 것,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일이 기억납니다. 학예회가 있었는데 제가 회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빠 꼭 와야 해 했지만 다음에 꼭 갈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친구들 아빠는 다 왔는데 우리 아빠만 안 왔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는 아빠도 일이 있었어. 이해해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순간이 중요했는데 저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아빠가 안 오셨을 때 저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아빠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래?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저를 용서해 준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서요.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그랬구나. 실수했구나.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 노력했어. 부모님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요. 어렸을 때 말대꾸한 것, 사춘기 때 반항한 것,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해해 주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바쁜 거 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속으로는 서운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지도요. 이제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그래도 나는 엄마를 사랑했어.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지. 엄마도 알고 계셨을 거야. 용서는 자유입니다. 과거에 묶인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과거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면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고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원망은 저를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잊었을 텐데 저만 붙잡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너희 때문에 아프지 않을 거야. 너희를 놓아줄게. 그렇게 하나씩 놓아주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의 진짜 의미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범죄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고통받아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동안 제 인생도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용서는 강함입니다. 약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강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과거를 놓아줄 수 있는 용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원망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저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요.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날은 용서했다가도 다시 화가 나고 다시 용서하고 그렇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합니다.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걸 아니까요. 때로는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달랐어야 했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자책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관대해지려고 합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시도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 버스 어디까지 가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타보려고요. 그랬더니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인생도 그런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일단 타야 하니까. 그 웃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결국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도 누군가의 미소 하나가 하루를 버틸 힘이 되어줍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고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게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모르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을요. 만약 미래를 다 안다면 어떨까요? 언제 아프고 언제 실패하고 언제 이별할지 다 안다면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기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노인분 말씀이 맞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지도도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저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계속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 함께 걷는 사람도 있고 오래 동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등산을 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걷고 싶어서 평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제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혼자 등산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응, 매일 와. 매일요? 대단하시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와.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 여기 오면 머리가 맑아지거든. 함께 조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신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근데 어쩌겠어. 살아야지.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야. 외로움도 인생의 일부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 그럼에도 살아가는 의지. 할머니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르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여기 닿잖아. 인생도 그래.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길을 물었지만 정작 길을 알려준 건 할머니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요. 다른 날에는 카페에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옆자리에 앉으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자꾸 떨어져요. 이제 지쳐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12군데 지원해서 하나 붙었죠.
정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고 싶었죠. 근데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다 보니까 결국 됐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만족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비결이 있다면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거, 목표에만 집중하면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가 됐어요. 힘내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카페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년에게 조언했지만 정작 저도 그 말을 되새겨야겠다고. 결과보다 과정, 목표보다 현재.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과 나눈 대화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무척 밝으셨습니다. 기분 좋으신가 봐요? 응, 오늘 딸이 출산했어요. 외손주 봤죠?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새 생명을 보니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기사님은 연신 웃으셨습니다. 손주 보니까 어때요? 신기해요. 내가 아빠 됐을 때도 신기했는데 할아버지 되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뭐랄까,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 말이 공감됐습니다. 생명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떠나도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은 계속됩니다. 제 딸한테 말했어요. 잘 키워봐라. 나도 너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내 차례다.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또 도와줘야죠. 뭐?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 맞아요. 자식은 몇 살이 돼도 자식이죠. 그렇죠. 제 딸이 30인데도 저한테는 여전히 어린애예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택시에서 내리며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손주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날 하루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진 거죠. 행복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웃음이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길 위에서 배운 가장 큰 지혜는 이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돕는다는 것. 그래서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견딜만 합니다. 누군가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세월이 지나며 참 많은 걸 잃었습니다. 사람도 추억도 젊음도.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들은 모양을 바꾸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마음의 온기로, 그때의 눈물은 성숙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없어진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저를 살게 하니까요. 삶이란 이름의 연속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서도 피어나는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진첩을 꺼내봅니다.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 사진, 학창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시간이 담긴 기록들입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젊습니다. 제 나이 또래였던 부모님도 젊고, 저도 젊고, 아내도 젊습니다. 주름도 없고, 머리도 검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저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 젊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때의 젊음은 지금의 지혜가 되었고, 그때의 열정은 지금의 평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니까요. 꽃이 지면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떨어지면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 다시 꽃이 됩니다. 그렇게 생명은 순환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무언가를 얻습니다. 젊음을 잃으면 지혜를 얻고, 건강을 잃으면 감사를 배우고, 사람을 잃으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옛날 동네를 다시 가봤습니다. 제가 자랐던 곳입니다. 30년 만에 가보는 거였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집은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섰고 골목길은 넓은 도로가 되었고 구멍가게는 편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놀던 공터도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큰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축구하고 숨바꼭질하던 그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섬섬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서 있으니 깨달았습니다. 장소는 사라져도 기억은 남아있다는 것을요. 눈을 감으니 보였습니다. 그때 그 공터 뛰어놀던 아이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라고 부르던 어머니 목소리. 다 생생했습니다. 건물은 바뀌어도 기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기억 속에 제 어린 시절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머니 댁도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봤자 낯선 집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 속 할머니 댁은 여전합니다. 마루에 앉아 수박 먹던 여름날,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던 겨울밤,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 다 기억합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보살핌, 동네 사람들의 따뜻함.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남은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영향은 남아있습니다. 장소는 변했지만 추억은 그대로입니다. 옛날 물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시계, 어머니가 끼시던 반지, 제가 학창시절 쓰던 일기장.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시계는 오래되어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이 시계를 차고 아버지가 출근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니까요. 어머니 반지는 작아서 제 손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중히 간직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느껴지니까요. 일기장을 펼치면 20대의 제가 있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떨어졌다. 속상하다. 오늘 그녀와 처음 손을 잡았다. 떨렸다. 오늘 아버지와 싸웠다. 화해하고 싶다. 그때의 고민, 그때의 기쁨, 그때의 아픔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일기를 읽으며 깨닫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평범한 날도 다 제 인생의 일부였고 다 소중했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정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유가 줄어듭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텅 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리할 게 적고 신경 쓸 게 적고 집착할 게 적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람입니다. 추억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친구들과의 추억도 그렇습니다. 함께 여행 갔던 것, 함께 술 마셨던 것, 함께 웃었던 것. 그런 추억들이 제 마음속 보물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떤 친구는 멀리 이사 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추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 추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그때 정말 재밌었지. 그때 우리 젊었지. 그때가 좋았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요. 사라진 것도 많지만 남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진짜이고 그것들이 제 전부이니까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것을 놓아줘야 합니다.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얻은 것도 있으니까요. 젊음은 잃었지만 평온을 얻었고 체력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강해졌고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지혜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깁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이 더 좋았어요? 지금이 더 좋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둘 다 좋아. 옛날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
왜요? 옛날은 젊고 활기찼으니까 좋았고, 지금은 평온하고 지혜로우니까 좋아. 각각의 시기마다 좋은 점이 있어.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 정말 그렇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픈 데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이 있으니까요. 사라진 것들을 애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것들로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삶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하면 풍요롭고 많이 가져도 불만족하면 빈곤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사라진 것들도 감사하고 남은 것들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만들었으니까요. 봄마다 느낍니다. 처음 핀 꽃보다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향기롭다는 것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피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깊고 단단하게 피어나니까요.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 시간의 속도를 믿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잔잔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은 빠름이 아니라 기품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조급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빨리 목표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자책했습니다. 동기들이 승진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을 살 때 저는 아직 전세였습니다. 남들이 이룰 때 저는 아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갔기에 더 많이 배웠고 늦게 이뤘기에 더 소중히 여겼고 오래 걸렸기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빨리 달려서 지쳐 쓰러지는 것보다 천천히 걸어서 끝까지 가는 게 낫습니다. 옆집 할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7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나무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사람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몇 년 후 할아버지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그리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즐거워서 했을 뿐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서 더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60이 넘어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서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대학을? 하지만 아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학생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오히려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교수님보다 더 열정적이세요 하며 존경했습니다. 졸업할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라서 더 의미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면 됩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하면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은 스스로를 가두는 말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나이는 오히려 자산입니다. 오래 산 만큼 경험이 많고 오래 배운 만큼 지혜로우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느립니다. 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나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순입니다.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늙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입니다. 이 나이가 좋습니다. 젊음의 열정도 남아있고 나이의 지혜도 쌓였으니까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으니까 할 겁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갑니다. 천천히 자란 나무가 더 튼튼합니다. 오래 익은 과일이 더 달콤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제 시간에 피어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그들을 응원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당신만의 꽃을 피우세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합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계속 피어나. 오늘도 하루가 저뭅니다. 창밖에 노을이 천천히 지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마저 정겹습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살아간다는 건 결국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웃지 못한 날도 울었던 날도 다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피어난다. 되돌아보면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중년이 되고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비슷하게 살 것 같습니다. 물론 몇 가지는 바꾸고 싶습니다. 좀 더 용감하게,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큰 업적도 없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제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누군가의 기억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제 손주들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 많은 사람이 슬퍼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잊혀집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기억되느냐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입니다. 저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배우려고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요즘은 매일을 선물처럼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는 오늘도 잘 살았어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소중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커피, 아내의 미소, 손주의 전화.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채웁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 없는 삶은 없어요. 중요한 건 후회보다 감사가 많은 삶을 사는 거예요.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후회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 가진 것에, 경험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후회가 작아집니다. 저도 후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할 걸,
아내에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지만 그것들이 제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더 큽니다. 부모님을 만난 것, 아내와 함께한 것, 아이들을 키운 것. 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고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흠집난 도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합니다. 그 흠집에 금을 메워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기에 더 깊고 실수가 있기에 더 인간적이고 부족함이 있기에 더 진실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짧지만 충분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움츠러들며 살 것인가, 활짝 피어나며 살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두렵지만 감사하며 조심스럽지만 용감하게, 천천히지만 꾸준히 살 겁니다. 그리고 매일 피어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기억이 흐려져도 마음만은 계속 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거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살림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밤이 오면 아침도 옵니다. 어둠 뒤에는 빛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든 시기가 와도 지나갑니다. 슬픈 날이 와도 기쁜 날이 다시 옵니다. 지는 것 같아도 다시 피어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넘어져도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걷습니다. 다시 피어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회복 탄력성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저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사업 실패, 건강 문제, 관계의 단절. 그때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아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지혜롭게,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중간에 쉬어도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면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갑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여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낯선 사람.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이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고생했어.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계속 피어나.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잘 살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함께 피어나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밤도 아름답습니다. 별이 빛나고 달이 밝고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아침이 올 겁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겁니다.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피어날 겁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오늘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오늘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그것이 살림입니다. 계속되는 피어남입니다.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멈추지 않는 희망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엽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밤 공기가 상쾌합니다. 멀리서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겠지요. 피곤한 몸을 쉬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사랑하고 아파하고 희망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소중합니다. 거창한 이야기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유일무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 제가 느낀 이야기, 제가 배운 이야기를요.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경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면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 당신이 견뎌낸 시간들, 당신이 피워낸 꽃들. 모두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피어납니다. 힘들어도 피어납니다. 외로워도 피어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생명력 있는 존재니까요.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에서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아무리 긴 밤이 와도 결국 봄은 옵니다. 빛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피어납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으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피어날 겁니다.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식으로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은 아름다울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꽃일 겁니다. 저도 계속 피어나겠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 몸으로도 계속 피어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요. 함께 피어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요. 잘하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계속 피어나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꿈을 꿉니다. 아름다운 꿈을요. 내일의 꿈을, 희망의 꿈을, 피어나는 꿈을요. 그리고 아침이 옵니다.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세상이 깨어납니다. 저도 깨어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그리고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꾸준히. 길은 계속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가끔 쉬기도 하고, 가끔 돌아보기도 하고, 가끔 옆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갑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집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또 하나의 날이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 거야. 이것이 제 하루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하고 단순하지만 의미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하루도 당신의 인생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평범해도 소중하고 단순해도 의미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피어나기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계속 피어나기를. 왜냐하면 그게 우리니까요. 그게 삶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피어납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꺼내봅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계속 걷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걷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어나는 존재니까요. 살아있는 존재니까요. 희망의 존재니까요. 함께 피어나요. 당신과 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피어나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피어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다 가고 여름이 왔다 가고 가을이 왔다 가고 겨울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봄이 왔습니다. 어김없이 왔습니다. 창밖에 나무를 봅니다. 작년에 봤던 그 나무입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그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신기합니다. 매년 보는 광경인데도 신기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요. 죽은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계속되고 져버린 것처럼 보여도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무 봐요. 꽃 피었어요. 손주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러네. 예쁘다. 저는 손주의 손을 잡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입니다. 할아버지, 나무는 왜 겨울에 안 죽어요? 죽은 게 아니야. 쉬고 있던 거지. 봄이 오면 다시 깨어나. 사람도 그래요? 그럼. 사람도 힘들 때는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겁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쉬고 있어요? 아니, 지금은 피어나고 있어. 늦게 피는 꽃처럼. 손주가 웃습니다. 할아버지 꽃이에요? 그럼. 할아버지도 꽃이지. 너도 꽃이고 우리 모두 꽃이야. 무슨 꽃이에요? 각자 다른 꽃이지. 내 꽃은 뭘까? 손주가 생각합니다. 저는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좋아해요. 좋아. 너는 해바라기야. 밝고 환한 해바라기. 할아버지는요?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꽃일까요? 할아버지는 들국화 같은 거. 들국화요? 응. 화려하진 않지만 강하고 어디서든 피는 꽃이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꽃.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할아버지 꽃. 제 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제 꽃입니다. 제 방식대로 피는 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집에 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을 녹입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조금씩 나이 들고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씩 피어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게 될 겁니다. 모든 꽃이 그렇듯이.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었다 지는 게 꽃이니까요. 중요한 건 피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방식대로 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을 놓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계속 피어나겠습니다. 그것이 제 다짐입니다. 제 약속입니다. 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과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피어납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했고 이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피어나고 아파도 피어나고 늙어도 피어납니다. 그것이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함께 피어나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당신도 아름답게 피어나시길. 당신만의 꽃으로, 당신만의 시간에,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피어납니다.